네, 그 메시지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It's compartmentalize.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뭘 분류를 하냐면 어떻게 뭐 정의를 하다, 분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The needs for the U.S. oil curtailment. 그러니까 필요성을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for U.S. oil curtailment. 미국의 그 원유를 생산하는 것에 이제 curtailment 하면은 삭감, 줄여야 된다는 거죠. 미국 원유 생산을 줄여야 된다는 메시지를 준대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근데 그 미국 그 오일 생산은 driven by 뭐에 의해서 이렇게 그 유도가 됐냐면 local 그 미국의 그 지역적인 oversupply 공급 과잉에 의해서 그 유도된 그 어떤 미국의 오일 생산을 줄여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근데 이것이 미국의 그 curtailment가 왜 줄일 필요성이 있냐면 뭐로부터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대두가 됐냐면 그 오펙 플러스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펙 더하기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오펙 플러스들의 시도를 하는 거예요. 뭘 시도를 하냐면 리밸런스, 어떤 재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 글로벌 시본 크루드 오일, 그 글로벌의 어떤 그 해양에서부터 추출된 원유 시장의 그 시장 자체를 그 리밸런스, 재균형을 맞추는 그런 노력으로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오일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펙은 계속 줄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도 줄여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펙은 왜 줄이냐면 글로벌 오버서플라이. 오펙 역시도 글로벌 오버서플라이, 서플라이가 굉장히 큰 것으로부터 이제 줄여야. 그러니까 수요는 별로 없는데 공급만 많이 하니까 오펙 회원국들이 러시아랑 모여서 우리 감산합시다 해서 감산을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했냐면 줄이기 위해서 위험을 미국의 쉐일 비즈니스가 그 프리 라이딩 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또 오펙 플러스 컷. 예,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한 것에 대해서 미국의 쉐일 비즈니스가 그 프리 라이딩, 무임승차를 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오펙 플러스가 시도를 하는 그 어떤 그 재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에 따라서 미국이 그 curtailment, 삭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일 생산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막 싸웠었잖아요. 그게 헤게모니 때문에 싸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왜냐면은 감산을 계속 사우디는 하자라고 오펙 국가들한테 얘기를 했고 감산을 해서 유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탱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러시아가 나 감산 안 할래. 왜? 봤더니 우리가 감산을 해서 유가를 올려놓으면 그걸 누가 다 체리피킹하고 프리 라이딩, 무임승차를 하냐. 미국 셰일 기업들이 다 가져가지 않느냐. 그래서 나 감산 안 할래. 이렇게 해서 싸움이 났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여기서 키 메시지는 볼드만삭이 제시하는 키 메시지라는 건 미국도 감산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프리라이딩 하지 말고.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그 메시지는 reinforces,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Our view, 이 골드만삭스의 뷰를. 그게 뭐냐면 that fragmented, 어떤 분열된 shale market structure, shale market structure, shale 시장 구조가 분열됐는데 그것이 based on 어디에 기반을 두냐면 boom and bust cycle. boom이라는 거는 이제 올라가는 거죠. 시장 상황이 좋은 것. bust라는 건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것. 그러니까 업다운이 있는 사이클. 그러니까 업다운이 있고 사이클이 있고 그리고 볼륨 그로스. 그리고 그 생산량이 늘어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시장이 막 업다운이 있고 안정적이지 않고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고 그리고 시장의 그 원유 공급이 많아지면서 볼륨 그로스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는 결국은 위험 상황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shareholder value. 어떤 그쪽 기업이라든지 인더스트리에 투자하는 주주들한테 아주 그 주주 가치를 해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두 개가 키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감산을 해야 되고, 이런 그 미국이 어떤 시장 상황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생산을 과잉을 해가지고 원유 생산 과잉을 해서 이것이 결국은 투자자들에게 그 어떤 미국 쉐일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어떤 그 쉐어홀더 밸류를 갉아먹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excessive, 과도한 capital allocation, 어떤 그 자본을 배분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투자를 과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캐피탈 알로케이션이 과잉이 됐다는 건 왜 중국 같은 경우도 금융위기 끝나고 중국의 그 GDP를 일정 부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계속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스트럭처 계속 투자를 하고 막 다리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도로 만들고. 그래서 어떤 과잉 투자가 많이 됐죠. 그래서 뭐 A에서 B 구간에 고속도로가 이미 있는데 똑같은 구간으로 고속도로를 하나 더 이렇게 평행으로 읊는다든지 이런 식의 과잉 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과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과도한 capital allocation, 자본을 배분하는 것. 그리고 fragmentation, 그리고 어떤 그 분열인 거예요. 분열. 어디에? in contained geographical area. 그러니까 어떤 특정 그 어떤 지리적인 영역에서의 그 지리적인 측면에서의 fragmentation, 어떤 분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리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generate, 어떤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뭘 생성하냐면 poor returns, 어떤 수익성을 저해한대요. 그러니까 미국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And we provide, 그리고 우리는 뭐 골드만삭이겠죠. 골드만삭이 provide examples for Canada, Australia, and the US over the past decade. 지난 10년 동안에 캐나다, 호주, 그리고 미국의 예를 계속 제시를 했대요. 여기 이들 국가들, 쉐일들 지금 캐피탈 알로케이션도 과도하고, 그리고 그 시장이 그 geographically 그 어떤 contained 된 그 어떤 그 특정 지역에서의 그 fragmentation, 어떤 분열도 되게 심하다라고 계속 골드만삭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The oil industry has delivered its best corporate returns in period of consolidation, financial tightening, and rising barriers to entry. 네, 이 오일 시장은 has delivered, 어떤 가져다 줬대요. 그 오일 시장이 best corporate return, 오일 기업들의 가장 최고의 그 return, 수익성을 가져다 줬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the period of consolidation. 여러분들 콘솔리데이션 하면 뭐 통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의역을 하자면 산업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100개 업체들이 있었어요. A라는 그 오일 시장에 100개 업체들이 있었는데 사실 경쟁력 없는 데들도 다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합쳐갖고 이 100개를 50개로 줄이든지 30개로 줄이는 게 그게 바로 이런 통합 과정이죠. 컨솔리데이션. 이럴 때 오일 시장의 기업들 베스트 리턴을 가져다 줬고, 이렇게 컨솔리데이션 했을 때, 그리고 파이낸셜 타이트닝, 그리고 어떤 재무적으로 긴축을 했을 때 좋았었고, 또 언제 좋았냐면 rising barriers to entry, 그 진입 장벽을 높였을 때 오일 시장이 좋았대요. 너도 나도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 뭔가 쉽지 않게 만들었을 때, 산업에 들어올 때 쉽지 않게 만들었을 때, 그때 오일 시장이 좋았다. We believe, 우리는 믿는다. This environment, 이러한 상황이, 이런 약간 어려운 시장 상황인 거죠. 이게 could engender, 만들 거라고, 산출할 거라고. 어떤 걸? Similar, 유사한 phase of consolidation, 어떤 그 유사한 시장의 어떤 그 정리, consolidation, 결합, 기업들 간의 결합과 그리고 기업의 그 자본을 에 대한 어떤 원칙이 약간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유사한 단계를 산출할 것이라고. 근데 그때 언제 그랬냐면 as in the late 90s, 1990년도의 후반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구조조정이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미국 쉐일 시장에.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보면 쉐어홀더들의 pressure for decarbonization, 그리고 또 오일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decarbonization, 이게 뭐라고 할까요? carbonization, 뭐라고 할까? 탈산소화?
그래서 요새는 A라는 프로덕트를 만들 때 내가 그 footage, 그러니까 탄소 footage를, 탄소 발자국을 이렇게 추적을 해요. 그래서 이게 A라는 제품을 뭐 중국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올 때 항공으로 실어 날렸는데 이렇게 돼서 탄소 배출이 얼마큼 생겼고, 이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하거든요. 에너지를 석유를 얼마큼 썼고, 석탄을 얼마큼 써서 이 어떤 그 글로벌 워밍,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글로벌 워밍하고 클라이밋 체인지, 그 지구 온난화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쉐어홀더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쉐어홀더들은 더 선호하는 게 디카보나이제이션을 선호해요. 탈산소화를 더 선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도 주식시장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 뭐 ESG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ESG 투자를 한다. 그래서 뭐 environment, social, 그리고 governance가 좋은 회사에만 투자를 한다. 그래서 뭐 이런 디카보나이제이션 뿐만이 아니라 water usage, 그러니까 물 사용을 적게 하고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컨솔리데이션하고 캐피탈 디스플레인이 있는, 그게 마치 90년도 후반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이제 골드만삭은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the consolidation, 그런 그 결합, 통합, 시장 정리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는 started in 2014 in Deepwater. 그 2014년도에 결국 시작이 됐는데 Deepwater에서 시작됐대요. Deepwater는 여러분들 그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잘 안 보이네요. 그 BP라고 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그러니까 영국 그 에너지 기업이죠. 영국에서 제일 큰 에너지 기업이 BP인데 원래 페트롤리움 하면은 이제 그게 석유죠. 영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페트롤리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석유라는 걸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왜 미국은 주유소라고 할 때 가스 스테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영국은 페트롤 스테이션이라고 해요. 네,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국이 약간 원재료 그대로를 얘기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브랜딩 이런 걸 안 하고, 역사가 오래돼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진통제라든지 해열제로 쓰이는 타일레놀, 이건 다 브랜드잖아요. 타일레놀이라는 게 있는데 영국은 그 원재료인 그냥 뭐 그 드럭스토어 같은 데 가가지고 파라세타몰 아니면은 아비프로핀, 그게 그 타이레놀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쓰이는 그 원재료거든요. 그거를 그냥 삽니다. 브랜딩 잘 안 하고. 그래서 이것도 페트롤리움인데, 어쨌든 이 BP라는 영국의 그 최대 에너지 회사가 이 디보터라는 거는 디보터 호라이즌, 그러니까 그 멕시코만에서 저쪽 심해에 있는 어떤 기름을 시추하기 위해서, 제 기억엔 2010년도였을 거예요. 2010년도에 그 석유 시추선이 폭발했어요. 기름을 수출하는 중간에. 그러니까 해상에 떠서 시추선은 이렇게 그 물 위에 떠 있고, 그게 굉장히 심해까지 내려갔습니다. 제 기억에는 2km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1.6, 뭐 1.7 뭐 이랬을 겁니다. 거기 파이프로 연결해서 해저로부터 기름을 올려서 시추선까지 갖고 오는, 그때 그 배가 굉장히 하이테크 그런 배였는데 그게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배였죠. 근데 어딘선가 가스가 누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폭발을 해요, 파이프라인이. 그래가지고 그게 시추선까지도 막 불이 붙어서 인명사고도 생기고 그랬던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게 그 멕시코만의 기름 유출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미국 역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였던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까만 기름을 뒤집어 쓰고 있는, 원유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게 미디어에 한참 나왔었죠. 거기가 바로 그 디보터예요. 아주 이 인더스트리에서는, 오일 인더스트리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요때와 그리고 그 디보터와 그 LNG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어떤 안 좋은 상황이니까, LNG도 뭐 그때 뭐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 이런 그 기업 간의 통합 프로세스가 많이 있었대요. 근데 이 디보터에서 2014년도에 그랬는데, 여기 괄호 안에, 브라켓 안에 with the Huffington Index rise from 11 to 2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때 당시에 Huffington Index라는 게, 이것도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Huffington Index라는 거는 기업의 그 집중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intensity, 집중도를 측정하는 지수예요. 그러니까 이 허핀들 인덱스가 숫자가 크면 클수록 그 인더스트리는 산업이 집중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인더스트리에 100개 회사가 있어요. 100개 막 자잘한 군수업체들도 있고 이런 인더스트리면 허핀들 인덱스가 낮아요. 하지만 어떤 그 인수합병이 많이 되고 시장이 정리가 돼서 딱 5개 기업들은 살아남았다. 그러면 허핀들 인덱스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B 기업, 경쟁사인 B 기업을 인수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독과점 여부를 이제 정부 당국에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독과점 여부를 파악할 때 그래서 이거를 승인해 줄지, 이 인수 합병에 대해서, 이 M&A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할 때 나라에서 이 허핀들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 이렇게 산업이 정리가 되면서 허핀들 인덱스가 11에서 20%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왜 이런 어떤 그 컨솔리데이션 프로세스가 있었냐면 이게 여기 있네요. led by the big oils. 큰 그 big oils. 그 오일 기업 간에 의해서 그들이 주도를 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컨솔리데이션 프로세스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사한 consolidation is also occurred in local markets. 어떤 그 로컬 마켓, 국지적인 어떤 시장들에서도 그런 어떤 그 consolidation 프로세스가 발생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Canadian Oil Sands. 그 캐나다 원래 오일 샌드 하면은 원유로 포함한 모래층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어쨌든 캐나다 오일 샌드 그 인더스트리에서도 컨솔리데이션 결합이 있었고, 그리고 노울씨 하면은 북해잖아요, 북해. 그러니까 영국 지도를 이렇게 딱 보면, 유럽 쪽 지도를 보면 영국 그 가장 최북단에 이제 스코틀랜드 있죠. 거기 바다가 하나 있어요. 그 바다 건너면 이제 노르웨이 있죠. 그 사이가 북해죠. 북해산 브렌트유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가장 고퀄리티예요. 그 세계 3대 유종이 있죠. 북해산 브렌트유, 서부 텍사스 중진류, 그리고 뭐 그 중도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북해산 브렌트유들이 퀄리티가 되게 좋죠. 그래서 노르웨이도 그러니까 영국은 마주보고 있는 노르웨이 앞바다에서 북해산 브렌트가 많이 나오면서 노르웨이가 굉장히 이제 부유해졌죠. 어쨌든 그런 어떤 컨솔리데이션 프로세스가 캐네디안 오일 샌드에서도 있었고 노스에서도 있었다. 왜 있었냐면 due to tighter financing, 어떤 그 자금 조달이 어려웠고 당시에, 그리고 higher, 더 높아진 barriers to entry, 진입 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As we outline, we 하면 골드만삭스가 outline, 언급을 했던 것처럼 in top project라는 top 프로젝트, 이러이러한 어떤 컨솔리데이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라고 기존 리포트를 썼었나 봐요. 전 안 읽었지만 어쨌든 그때 썼듯이, 우리가 아웃라인 했듯이 그런 일이 있었다.